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제한 내용. 첫 번째는 뭐예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계획. 용도적,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계획. 그래서 어디다가 체크하세요? 용도 지역에다가 딱 똥뱅이 딱 쳐세요. 용도적,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계획. 그죠? 용도 지역 지구는 오늘 다 배울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번과 6번. 자, 2번 T에다가 뭐라고 쓰세요? 거기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구역 4개 있죠. 그 2번 T에다가 용도구역이라고 딱 따로 써놓으세요. 용도구역. 2번 T에다가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변경 나오죠? 뒤에다가 용도구역이라 쓰세요. 그리고 6번에도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나오죠? 그 6번 뒤에다도 용도구역이라고 쓰세요. 용도구역. 그래서 2번과 6번을 다 구역이잖아요. 여기에는 5개 있잖아요. 2번에 4개, 6번에 하나 해서 이것을 개도시 수입그래요. 개도시를 수입한대요. 개도시 수입. 자, 이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 그래서 2번에 용도구역 쓰셨죠? 거기에다가 구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세요. 지구.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에 기에다가 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단지 시가 조성하는 사업을 아까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그랬죠? 개발 사업의 사. 그리고 또 구도심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 정비 사업, 그죠? 이런 정비 사업에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의 사에다가 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개발이 되고 정비가 되는 이런 특정한 지역을 잘 개발하자.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려면 구역부터 먼저 지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도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해요. 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의 이렇게 똥을 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이 관리 계획 내용을 계속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 계획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한다면 지구기사지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구기사지. 여러분은 지구를 지키는 기사죠? 그랬죠? 그러면서 썰렁했죠? 그랬잖아요. 예, 지구기사지. 독수리 오형제네요. 지구기사지.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관리기 내용이 아닌 것도 배울 거거든요. 나중에 배워도 돼요. 지구기사지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관리기계 용어가 하나씩 배워야죠. 자, 첫 번째 밑에 용도 지역입니다. 자, 용도라는 말은 쓰임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대한민국 모든 땅에는 토지의 용도가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인천시도, 서울시도 다 용도를 정하고 있어요. 근데 전국도는 크게 몇 개로 구분한다고 했어요. 아까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도가농자 나눠진다고 그랬죠. 근데 도시적에서는 우리는 도시적에 모임 한다고 그랬죠. 도시적 안에는 무슨 지역 있었어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이렇게 땅의 쓰임을 정해 놓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주거적이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여기가 지금 주거적이잖아요. 주거적에서는 거주에 필요한 용도.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단독주택이 들어서 있고 여기는 공동주택이 들어서 있죠. 그러면 땅에 쓰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용도적을 지정한 이유는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용도지역을 토지에다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이렇게 용도를 지정한 이유는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도 정하고 이 지역에서는 주거적이니까 이 지역에서는 이 주택 거주에 필요한 용도로 지어야지 여기서는 노보텔 룸사롱 지으면 안 된다. 이런 용도를 정한다는 이야기예요. 행위 규제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지역에 거주에 필요한 주택이 들어서는데 단독주택이 들어서고 여기는 공동주택이 들어서는데 얼마로 지을 수 있느냐. 그 규모 제한이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폐율, 용적률도 배울 거예요. 건폐율이 뭐고 용적률이 뭔지. 그래서 용도 지역을 지정한 이유는 건물의 용도도 제한하고 건폐율, 용적률도 제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높이도 제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는 이야기. 근데 이런 지정함으로 해서 이런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토지를 어떻게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하세요? 중복되지 않게. 용도지역은 절대 중복 X, 중복되지 않게 뭘로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인천시가 이 지역에다가 용도지역을 정하면서 이 지역을 주거지역이면서 상업지역이다 이렇게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용도지역은 중복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용도지역을 이렇게 지정해서 토지 규제를 하잖아요. 여기는 거주, 여기는 상업, 여기는 공장. 근데 이 중에서 토지의 용도가 제일 제일 많은 곳이 쓰임이 제일 많은 당이 어떤 당일까요? 상업적이겠죠. 상업적은 업무시설 상업적이 들어서고 또 규모도 건폐 용적률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밀집되고 건물이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지역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용도 지역에 비해서 화재 발생률도 높겠네요. 화재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도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용도 지역만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에 필요한 부분에다가 자, 여기는 화재 위험이 높으니까 화재 예방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역 위에다가 딱 방화지구를 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방화지구.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용도지구다라고 합니다. 용도지구다라고 합니다. 용도지구는 지역 위에 용도지역이 지정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용도도 제한하고 건폐 용적률 높이 제한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지정하죠. 그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방화지구가 딱 지정되면 이 지역은 상업지역이면서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이면서 용도지구는 방화지구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의 제한이 강화돼요, 완화돼요? 강화되죠. 방화지구로 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만 화재 예방을 위해서 방화지구 적용받아야 되니까 이 지역에서 건물 지을 때는 철근, 철골, 콘크리트 구조로 건물 지어야지 방화지구에서는 목조 건물로 지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규제가 강화되죠. 지역의 제한이 강화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이 녹지지역인데요. 녹지지역이면 개발할 땅 아니잖아요. 근데 녹지지역인데 여기서 주민이 옹기종기 모여서 살 수 있도록 칠학지구를 해주고 싶대. 그래서 여기다 칠학지구 지정해요. 그러면 칠학지구가 지정되면 보전적인 칠학지구가 지정되면 제한이 강화돼요, 완화돼요? 완화. 그래서 용도지구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능? 미관이면 미관, 안전이면 안전, 그죠? 이런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게 최근 시험에 나왔던 용어예요. 그래서 용도지구란 이런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 용적률 높이, 이게 용도지역의 역할이잖아요. 이런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가. 이게 용도지구다.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 관리계획 결정되는 용도지구 종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용도지역의 종류도 있을 것이고 용도지구 종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용도지역지구 종류는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용도지구 여기 체크하셨습니까? 자, 근데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돼요, 안 돼요? 여기가 방화지구인데 화재 예방을 위해서 하지만 높이도 제한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고도지구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지역은 지역끼리 중복 지정되지 않지만 지구는 지구끼리 중복 지정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잘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구역입니다. 자, 용도구역 지구기사지 할 때 용도구역 있죠? 자, 용도구역은 뭐한 놈이라고 했어요? 센 놈이다. 센 놈이다. 자, 왜 세다고 했어요? 해당 지역의 용도 지역도 지정되어 있고 지구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지구 위에요. 구역이 딱 앉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구역이 딱 앉으면. 예를 들면 이 지역이 보존 녹지 지역입니다. 녹지 지역인데 녹지 지역도 나중에 뭐 보존 녹지, 자연 녹지, 생산 녹지 이렇게 나눌 거예요. 자, 그리고 보존 녹지 지역이고 여기에 경관 지구가 딱 지정되어 있어.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은 녹지 지역이고 용도 지역은 경관 지구예요. 근데 여기에 그린벨트가 딱 앉아 버렸어요. 자, 개발 제한 구역이 딱 지정되면 자, 어떤 효과가 발생해요?
지역지구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자, 그렇지만 거기에 구역이, 우리 아까 용도구역 5개 있었죠? 그 5개가 딱 앉아버리면 지역지구 제한을 다 무시해버려요. 이 지역지구 제한과 다 상관없이 이 구역이 정하는 것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센 놈이잖아요. 지역지구 제한을 세게 강화할 수도 있고 지역지구 제한을 세게 완화해 줄 수도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용도구역은 센 놈이다. 센 놈이다. 지역지구 제한을 세게 강화할 수도 있고 세게 완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용도 지역에 있는 토지 및 건축 용도, 건폐 용적 높이 등에 대한 지역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에 따로 정한다. 포인트는 따로 정한다. 따로 정한다. 여기가 구역이 딱 해제가 되면 종전에 이제 용도 지역지구 제한을 받겠죠. 근데 구역이 이런 용도 구역이라는 놈이 딱 앉아버리면 지역지구 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지역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에 따로 정함으로써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지역. 그것을 뭘 한다고요? 용도 구역이다. 용도 구역이다.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 이런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개념상 먼저 머릿속에 그런 개념이 이해가 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공부를 하더라도 쭉쭉쭉 이거 나가겠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런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럼 용도구역은 이런 지역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센 놈인 용도구역은 몇 개 있다고요? 개도시 수입, 개도시를 수입해라. 개도시를 수입해라.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번 시험에는 이 시가조정구역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요 4개 이런 개발제한구역이니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니 시가조정구역이니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느낌상으로도 지역지구 제한이 세게 강화될 것 같죠. 그런데 여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뭐라고 그랬어요? 규제를 세게 완화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디 이야기 예를 들었어요? 우리 인천 이야기 했잖아요. 인천 중구의 인천역. 인천역이 거기에 낡은 역사 드러내고 복합 역사 지려고 하는데 해당 지역이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복합 역사 건물이 못 지어요. 그래서 거기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해서 복합 역사가 가능하도록 지금 지정해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 안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 수립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다. 그래서 밑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뭐가 반드시 나와야겠어요? 선구역 지적이 먼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근데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그리고 그 안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맨 끝에 뭐라고 그래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라는 말 나오죠?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지정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도 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지구기사제 관리계획 내용을 지금 용어를 하나씩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딱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세요. 지구까지 했잖아요. 관리계획 내용 지구까지 배웠죠? 세 번째가 뭐였어요? 기반시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인천시 그림 그려보면 인천시가 땅 용도 정해서 이렇게 건물 여러분에게 짓게 하고 그리고 또 지역지구 구역 지정하고서 규제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잘 살면 우리 도시민의 휴식 공간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원도 만들어줘야 되고 또 애들 학교도 보내는 학교도 지어줘야 되고 공장 돌아가려면 전력시설도 공급하려고 해야 되죠. 이런 시설들을 우리는 무슨 시설 한다고요? 기반시설. 도시 형성의 기초가 되는 시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이런 시설이 기반시설입니다. 라고 기반시설의 종류를 46개를 쭉 열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용어파트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요 기반시설이라는 이야기예요. 올해 32회 때도 이게 나왔습니다. 자, 기반시설. 그 밑에 보니까 기반시설이란 그래서 쭉 나왔죠. 여기 시험에 나왔어요. 여기 이번 시험에 32회 때. 이 기반시설이 쭉 있는데 이 기반시설이 교통시설인 기반시설이 있고 공간시설인 기반시설이 있고 공공문화 체육시설인 기반시설이 있고 보건위생시설인 기반시설이 있고 환경기초시설인 기반시설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시설이 환경기초시설이냐 이런 시설이 보건위생시설이냐 이 분류하는 문제 이건 시험에서 단골 메뉴예요. 용어 파트에서 제일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러면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외워야겠죠. 근데 지금 외워요? 외우지 마세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니까 지금 절대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요거는 외워놓으십시오. 그러면 돼요. 제가 요것만 알면 시험에 80%는 풀어집니다. 라고 하거든요. 올해도 시험시 위에 때도 물론 이걸로 풀었고요. 자, 환경 기초시설은 5개가 있어요. 나중에 D파트에서 이 파트에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한 번만 들어보세요.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폐폐하수 빗물. 그래서 폐폐하수 빗물은 환경 기초시설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반시설이 이렇게 딱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기반시설 중에 밑에 공동구가 있습니다. 공동구는 유통공급시설이죠? 그죠? 자, 그러면 공동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검단 신도시는 공동구가 설치됐습니다. 규모가 크면 우리 법에서는 국토계획법에서는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개발 사업을 하는 시행자는 도로 밑에다가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자, 공동구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하 매설물, 지하 시설물을 뭐라 한다고요? 공동구다. 그래서 나중에 D파트에서 이 파트에서 공동구 설치 누가 하고 설치된 공동구 누가 관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배울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동구는 지하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지하 시설물을 뭐라 한다고요? 공동구다. 자, 그래서 여기 32페이지 11번 공동구 나왔죠? 네, 공동구 보시고. 그 다음에 광역시설 나옵니다. 자, 광역시설은 여러분 기반시설이에요? 아니에요? 광역시설은. 기반시설이잖아요. 기반시설인데 어떤 시설을 광역이라고 해서 제가 광역이라는 단어가 맡으면 2개 이상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광역시설은 기반시설인데 2개 이상 시군에 걸치거나 걸치는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또 2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뭐가 대표적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천국제공항, 공항이라든지 인천연안부두, 항만 이런 공항이나 항만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걸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뭐라 한다고요? 광역시설이다. 그래서 이런 광역시설은 어떻게 설치하고 관리하는지 D파트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반시설이 있는데 자, 이런 기반시설, 우리 앞에서 기반시설이 쭉 열거돼 있었잖아요. 그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 그 시설을 우리는 무슨 시설이라 한다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요거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여기 기반시설이 있는데 인천시가 도로 조성하겠습니다라고 인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했어요. 여기다 공원 조성하겠습니다라고 관리계획 결정하면 그 시설이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자, 요거 정리. 그러면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진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한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한다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어떻게 정의하라고요?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을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진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한다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런 문장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 사업을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겁니다. 기반시설이라도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않는 시설은 설치하는 것은 시설 사업이 아니에요.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진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아니에요.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진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사업이 아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잖아요. 여기서 3번에서 나오는 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는 게 나오죠. 공원 조성하고 학교 만들고 이런 거. 그런데 또 관리 내용의 네 번째가 뭐였어요? 아까 지구, 기, 사.
개발사업, 정비사업 있었죠? 기사지 할 때 사 있었죠? 사가 뭐였어요? 사가 자, 여기 있는 단지 시가지 조성하는 신도시 만든 사업을 도시개발사업. 그죠? 개발,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또 이 지역에서 구도심 지역에서 시간이 흘러 노후불량하면 뭐 해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해야 되죠? 그 사업을 무슨 사업? 정비사업. 그러면 앞에 있는 3번에 있는 도시공계획 시설사업, 여기 있는 학교 놓고 공원 조성하고 하는 시설사업, 그리고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사업, 또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 이 세 개의 사업을 우리는 무슨 사업이라고 한다고요? 도시군계획사업이다. 이것도 시험에 최근 출제가 됐습니다.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무슨 사업 있다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말한다. 세 개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해요. 밑에 15번 나왔죠? 그런데 이 개발 사업은 그 시행 절차를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하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비 사업은 그 시행 절차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도시개발법에 한 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한 정비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설사업 3개 체크합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에는 무슨 사업이 있다고요?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또 도시개발사업, 또 정비사업 3개의 사업이 있더라. 3개 사업이 있더라.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중에 이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은 개발법, 정비법에서 사업을 하게 해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은 생략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가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의 포인트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인천시 전부에다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죠.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는 대상 지역이 어디라고 했어요? 아까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수립한다고 했어요? 관할구역이잖아요. 인천시 관할구역에다가 전부에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잖아요. 일부에 대해서 인천시 관할구역 일부에 대해서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게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요? 지구단위 계획이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우리 동네 계획이에요. 우리 동네 A지구의 계획, B지구의 계획, 3지구의 계획, 그래서 C지구의 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일부에 대해서 수립한다. 이 말을 꼭 체크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려면 뭐 해야 돼요? 구역 지정해야 되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이, 자, 우리 검단 신도시 지역에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대로 개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이 개별 필지별로, 자,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지만 이 땅이 상업지역에 이 상업용 이 건물은 여기에서는 상업지역에서는 원래 숙박시설도 설치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필지별로 여기에서는 설치될 수 있는 허용 용도, 불허 용도를 다 정해놓고 있다고 그랬어요. 개별 필지별 건폐율, 용적률, 건축 용도, 형태, 배치 형태 등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정하는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지구단위 계획대로 개발행위를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분이 이뻐요, 안 이뻐요? 검단 신도시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개발행위 하려면 지구단위 계획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여러분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면 어떻게 해요? 상주해야겠죠? 그래서 나중에 막 건필도 완화해주고 용적률도 완화해주고 높이 제한도 완화해주고 막 디파트에서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일부다. 거기를 딱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도시공 관리계획의 지구, 기사, 지까지 배운 거잖아요. 그것을 관리계 내용을 지금 용어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요 부분을 이제 용어의 기초에서 뒤에서 이제 상세하게 이 지구 기사지를 하나씩 배우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계획 파트고, 그 다음 밑에 성장 관리 계획이 나오나요?